오늘은 상담 전문가를 위한 심리 상담의 기초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심리 상담을 공부하려는 사람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증가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이 상담 심리학과에 입학하는 학생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는데요. 사람들이 저마다 다 미래에 대한 두 번째 인생이라든지 또는 호기심이라든지 또는 자원봉사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라든지 해서 심리상담에 관심이 다들 많아지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학교는 상담심리학과가 풍부한 그런 교수진과 함께 학생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는 바람에 학생 수가 3,000명을 넘겨버리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갖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런데 저는 좀 걱정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리상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 그 어떤 기초적인 부분이랄까요? 그 부분을 좀 알고 내가 무엇을 공부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알고 그것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곳에 가서 공부를 제대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약간 의욕이 앞서 가지고 무작정 시작하시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제가 이런 기회를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상담 전문가가 되기 위한 전문가를 위한 상담의 기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이 상담의 전문적인 전문가가 되고 싶으신 거죠? 전문가라는 게 뭘까요? 그냥 내가 이 분야의 전문가다 이렇게 스스로 자부하면 전문가는 아닐 것입니다.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그에 해당하는 전문직을 갖게 된다는 뜻이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심리상담을 공부해서 어떤 그 분야에 공인된 어떤 인정된 그런 제도 하에서 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하고 그리고 그 분야에 해당하는 직업을 갖게 되는 것이 이 상담 심리 전문가, 전문 상담가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는 여기까지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냥 내가 가족과 또 친지와 또는 동료들과 또는 뭐 공동체, 교회라든지 이웃이라든지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이 대화를 좀 잘 나눠보고 싶다. 이런 정도의 그 기대를 가지고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문가라고 했으니까요. 전문가라고 하면 그 분야에 특화된 직업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직업이라고 하면 또 뭡니까? 직업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거창한 의미가 있겠지만 그 활동을 함으로써 그에 해당하는 정당한 보수를 받고 활동을 한다는 뜻입니다. 경제적인 보상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직업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담 전문가가 되려고 한다라고 하면 뭐 가깝게는 내가 주변 사람들의 고민을 상담해 준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분야에서 내가 어떤 전문가로서 전문직을 가질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그러면 우리는 상담, 전문 상담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요거를 간단히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전문 상담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늘 이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할 때마다 약간 어려움을 느껴요.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전문 상담, 사람들은 전문 상담을 잘 알지 못하거든요. 세상의 많은 직업들 중에 어떤 직업들은
그 전문가가 무엇을 하는지가 잘 알려져 있는 직업이 있고요. 또 어떤 직업들은 그 전문가가 무엇을 하는지를 잘 알려져 있지 않는 직업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는 무엇을 하는지 우리 모두 알고 있죠. 우리가 자주 병원에 갑니다. 또 TV나 이런 데서도 의학 드라마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전문적인 상담은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사람들에게 잘 어떤 식으로 활동하는지 알려져 있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TV나 라디오나 이런 데서 사연을 보내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는 그런 거 있죠. 유감스럽지만 그것은 전문 상담이 아니게 됩니다. 그건 일종의 자문 활동입니다. 자문 활동. 조언을 제공하는 활동이죠. 사연을 올리면 그거는 이렇고 이러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는 게 자문 활동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말로 전문 상담가가 전문 상담실에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저는 이거를 학생들에게 많이 설명을 하고 또 설명을 했지만 잘 이해를 못하실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편리한 방식으로 몇 가지 특징을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 특징은 전문 상담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적어도 10번 이상 사람들과 만난다. 이게 특징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만납니다. 적어도 10번 이상. 약간 독특하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문가로서 전문직, 직업을 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10번 이상 그 사람을 만난다. 이것이 전문 상담의 특징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퇴근하고 술 한잔 기울이면서, 또는 자판기에서 커피 한 잔 뽑아 마시면서, 또는 점심 식사 후에 벤치에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해진 장소에 정해진 시간에 10번 이상 만나서 하는 것이 전문 상담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를 하려고 하신다면 그렇게 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드리면 좀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문 상담이라고 하면 전문 상담의 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이죠. 어떤 학부모가 걱정을 하면서 선생님, 우리 아이가 공부하지 않고 매일매일 PC방에만 갑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이럴 때 상담 전문가라면 뭐라고 말할까요? 한번 추측해 보세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그 나이 때는 다들 좀 그렇게 일탈을 합니다. 믿고 기다려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서 약간 적응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상담자에게 찾아가서, 요즘에는 부대 내 병영 상담관이 있죠. 상담관에게 가서 상담관님, 다른 병사들이 저를 따돌리는 것 같아요. 다들 저를 미워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다 칩시다. 그럼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건 네가 지금 막 전입된 지 얼마 안 돼서 긴장돼서 그래. 사람들 다 좋은 사람이야. 힘을 내, 용기를 내, 넌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유감스럽지만 이런 거는 전문 상담가의 대화 방식이 아닙니다. 상담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상담자는 차라리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 참 마음이 괴롭겠구나. 저런, 큰일 났군요. 어떡하죠? 어떡하긴 뭘 어떡합니까? 지금
고민을 누가 물어봤는데요. 제가 고민을 물어봤잖아요. 근데 상담자는 아이고 저런 큰일 났습니다. 어떡할까요? 왜 상담자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그 문제를 풀어야 할 사람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가 PC방에 가서 괴로워하는 사람도 당신이요. 내가 새로 전입한 부대에 갔는데 그 부대의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서 위축되는 것도 당신입니다. 그 문제를 누가 풀어줍니까? 상담자가 풀어주지 않습니다. 바로 당신이 풀어줍니다. 여러분이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상담자는 무엇을 하느냐? 전문 상담자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되게 시시콜콜한 식의 대화를 합니다. 대표적인 대화가 이런 게 있어요. 조금 더 얘기해 주세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한테 배우신 것만 해도 굉장히 좋은 상담자로서의 출발점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가 공부는 안 하고요. 매일 PC방에 가요. 속 터져 죽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자, 그럴 때 뭐라고요? 아이고 저런, 속상하시겠네요. 조금 더 얘기해 주세요. 네, 조금 더 얘기해 주세요. 왜 조금 더 얘기해 달라고 할까요? 상담자가 어떻게 모든 상황을 다 알겠습니까? 조금 더 얘기해 달라고 요청하고 더 많은 내용을 들어야 합니다. 이런 것을 적극적인 경청이라고 합니다. 얘기해 주세요. 좀 더 계속해 주세요. 더 들려주세요. 라고 요구를 함으로써, 요청을 함으로써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듣다 보면 무엇이 들립니까? 무엇이 들리나요? 그 사람의 목소리 안에 담겨있는 그의 갈등, 그의 염려, 그의 불안, 그의 상처, 그런 것들이 들립니다. 내 귀로 그리고 내 마음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0번 이상의 시간 동안, 왜 10번 이상이라고 하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10번 이상의 시간 동안 끊임없이 들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또 설득도 하고 또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한번 기회도 주고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질문도 해주고 또 맺힌 상처를 풀 수 있도록 그 감정의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고 이런 많은 일들을 상담자가 하게 됩니다. 10번 이상의 만남에서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조금씩 변하게 되겠죠. 그리고 정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질문했던 그런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바로 자기 자신이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답을 찾습니다. 상담자는 그 과정을 함께 하는 사람, 동반자, 같은 길을 걸어가는 동반자요. 그가 제대로 된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격려하고 그리고 올바른 길을 찾았을 때 축하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전문가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하는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하셨죠? 아주 중요한 출발, 큰 첫걸음을 내디셨습니다. 그런데요, 선생님, 저는 그런 전문직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저희 아이를 좀 더 이렇게 아이의 마음을 보듬어주고 풀어주고 싶고 우리 이웃의 고민을 좀 들어주고 싶고 우리 부하 직원의 어려움을 좀 해결해 주고 싶고 우리 부하 병사를 좀 더 잘 적응해주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 그 정도예요. 저는 그것만 하고 싶어요. 그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게 왜 어려운지 아시겠어요? 그건 우리들이 매일같이 겪는 일인데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바로 비자발적 내담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비자발적 내담자라는 표현 보이시죠? 여러분 직장에서 부하 직원이 매일 지각해요. 그리고 일에 흥미를 보이지 않아요. 어이 김대리, 나랑 얘기 좀 하지. 김대리가 먼저 도와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잖아요.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열 준비를 하기까지가 가장 어렵습니다. 마음을 열 준비를 하지 않은 사람을 데리고 상담을 하겠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을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겠습니까? 전문 상담가, 상담의 전문직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고민을 호소하고 도움을 청하러 저에게 찾아오는 사람을 상담하는 전문가를 의미하지, 마음을 열 준비도 되어 있지 않는, 특히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내비둬요, 어쩌라고 하는 청소년이나 또 그런 자기 세계에 갇혀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마법으로 열어 제끼고 그를 변화시키는 작업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만약 이게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뭘 못하겠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도 잘 구슬려서 비싼 물건도 팔게 할 수 있고, 괴로워하는 청소년도 다 잘 구슬려서 공부 잘하게 할 수 있고, 뭘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어렵다고 한 것이 무엇인지 기억해 보세요. 마음을 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비자발적인 내담자를 상담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기초는 알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이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려주고 믿어줘야 합니다. 격려도 해줍니다. 사람들은요, 어떤 경제적인 도움을 요청한다든지 다른 복지 제도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데는 덜 부끄럽게 여기지만 자기 마음을 열고 심리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데는 되게 부끄럽게 여깁니다. 그래서 상담소에 찾아온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그 부끄러움을 다 내려놓고 그만큼 절박해서 용기를 가지고 찾아온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막 요리하고 설득하고 하시려고 한다면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이라 하겠고요. 차라리 평소에 그가 좋아하는 것들을 잘 봐두셨다가 먹을 거라도 하나 건네주고 또 선물이라도 하나 챙겨주고 물이라도 한 잔 갖다 주고 하면서 관심을 보이는 게 더 낫습니다. 내가 당신을 도와줄 용의가 있다. 당신이 마음을 열 때까지 난 기다리겠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저 사람이 나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올 거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렵지만 우리가 앞으로 해나가야 될 것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전문가로서의 출발을 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정말 기초적인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누구나 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의구심과 두려움과 상처와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집에 퇴근을 했는데 집에 자녀가 IT 기기만 보고 있어요. 저 아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저 아이가 나를 좋아하는구나. 믿을 수 있습니까? 아이들은 당연히 부모를 존경하고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상처로 인해서 저 아이는 도대체 뭐야? 나는 밖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 왔는데 자식이 말이야 버릇없게 IT 기기만 하고 있어. 날 무시하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전문가로서 출발을 한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들이 상담 분야의 어떤 이론과 그리고 지식과 또 면담의 기법들을 배움과 동시에 한 인간으로서도 자신에 대한 신뢰와 또 타인에 대한 믿음, 이런 확신을 가지고 공부를 해 나갈 거라는 것을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공부를
하신다고 하면 적극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로서 출발을 지지합니다. 이상입니다.